여보, 오늘 내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고 왔어. 우리 은퇴자금 1,000만 원으로 50억 만들었던 그 대단한 부부 이야기 말이야. 자기 혹시 그분들 강연 들어봤어? 대박이라니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은퇴자금 1,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부부의 성공 신화. 그것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마침내 이뤄낸 값진 성공 스토리를 말이죠. 지금은 주식 강사로 활약하고 계신 그분들의 유쾌하고 신나는 투자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똑똑한 투자 마인드를 심어줄 아주 특별한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흥미진진한 주식 투자의 세계로 출발. 여보, 어서 와요. 오늘도 주식 강의 듣고 왔어? 얼굴에 아주 활짝 꽃이 피었네. 그럼. 오늘 진짜 대박 강의였어. 1,000만 원으로 50억 만든 부부 강사님들 이야기인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니까. 와, 진짜? 1,000만 원으로 50억이라고? 그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가능했대? 나도 좀 알려줘봐. 자기가 궁금해할 줄 알았지.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이분들이 처음 은퇴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다들 초보 투자자들이 그렇듯 묻지마 투자를 했더래. 소문 듣고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몰빵하고 남들 다 오른다고 하면 뒤늦게 따라 사고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실수들이랑 똑같지. 어휴,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그럼 결과는 뻔했겠네. 정확해. 시장은 냉정하게 이분들의 돈을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나중에는 1,000만 원이 거의 1,000원 될 뻔한 위기까지 갔대. 상상해봐. 평생 모은 은퇴자금 1,00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분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해. 밤잠을 설쳐가며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야.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어. 그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지, 그 강한 정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돼. 세상에, 1,000만 원이 1,000원이 될 뻔했다고. 나 같으면 그때 그냥 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웠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선 거야?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바로 이 부부의 대단한 점이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분들은 서로를 붙잡고 오기로 똘똘 뭉쳤대. 우리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반드시 이 실패를 만회하고 성공할 거야. 하고 말이지. 그냥 말로만 다짐한 게 아니야. 밤새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치열하게 토론했대.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강한 신념이 이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지. 그때부터 이 부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해.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야. 피나는 노력이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 건데?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 응, 물론이지. 그분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어. 왜 돈을 잃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 본 거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투자하던 습관을 완전히 버렸어. 대신 주식 관련 서적을 손이 닳도록 읽기 시작했어. 단순한 기술적 분석 책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치 평가, 거시, 경제학, 심리학 관련 서적까지 도서관의 주식 코너를 통째로 빌려온 것처럼 파고들었대. 수백 권은 좋게 될 거야.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책을 읽고 토론하며 투자 지식을 쌓았지. 밤낮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려고 애썼어.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을 읽어내려 노력한 거야. 심지어 성공한 투자자들의 강연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녔대.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대가들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투자 원칙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강의가 끝나면 강사님께 질문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대.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부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들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게 된 거야. 정말이지, 그 열정과 끈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와,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다 포기했을 텐데. 그런 노력이 결국 50억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거구나.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겠네. 응. 그분들 말씀으로는 특히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는 전략이 주요했대. 이건 성현우 씨라는 분이 1천만 원으로 50억을 만들 때 썼던 방식이랑도 비슷해. 쉽게 말해, 여러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분산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확신이 선 한두 종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철저한 분석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일종의 사냥에 비유했어. 사냥꾼이 목표물을 정하고 신중하게 조준한 다음 한 발에 정확하게 맞추듯이 주식 투자도 그렇게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지. 단순히 이거 좋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뛰어드는 건 도박과 다름없다는 거야. 이분들은 한 종목을 고르기 위해 최소 한 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예측했다고 해.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력, 성장성, 재무 상태, 경영진의 역량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것이 경제 상황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검토했지. 그렇게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스스로 이 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투자 결정을 내렸대. 이런 치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야. 집중 투자라고? 그거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아? 우리도 예전에 집중 투자하다가 큰 코 다쳤잖아. 그때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 맞아.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절대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분석하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변에서 이 종목 대박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을 고수했대. 둘째, 반드시 자신이 분석해서 확신이 선 종목에만 투자한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어. 셋째,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오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넷째, 손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손절매를 과감하게 실행해서 더 큰 손실을 막는다. 손절매는 단순히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고 생각했대. 이 외에도 물린 종목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매하기보다는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확실할 때 추매를 고려한다는 원칙도 있었지. 이러한 명확한 원칙들이 있었기에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야. 이분들은 투자 원칙을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원칙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해. 손절매 그거 진짜 어렵던데. 나도 손절 못해서 계속 물려있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손실만 계속 키웠던 기억이 나네. 응, 그분들도 처음엔 손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 하지만 투자하는 돈을 자신의 돈이 아닌 가족의 돈이라고 생각하며 냉정하게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들은 말했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고. 손절매를 통해 5억 원을 손절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니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지. 5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손절했다는 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 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고 결국 더 큰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한 거지. 그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 정말이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 5억 원 손절이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둔 거구나. 역시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 그렇지. 이분들은 휠라홀딩스 같은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1,000만 원을 50억으로 불려나갔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 철저한 분석과 확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지. 심지어 한 종목으로 18억을 벌었던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믿기지 않지? 그들은 항상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탐구했어.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했다고 해.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치열한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값진 결실인 거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식 투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이지, 그들의 열정과 집념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돼. 대박이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편안하게 노년을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세계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말이야. 아니야.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지금은 주식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야.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말이야. 은퇴 후에도 열정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지. 그들은 말했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지혜를 나누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대. 그들의 강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아.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이 담겨 있어서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하더라고.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래.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정말이지,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 늦은 나이에 주식 강사라 정말 멋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많은 것을 느꼈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이야.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내심과 지혜를 기르는 수련의 과정 같아. 우리도 이분들처럼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응, 자기 말이 맞아. 우리도 그분들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우리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지. 괜히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말이야. 그럼, 물론 1,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니까. 김영희 교수님 말씀처럼 1,000만 원이 있다면 은행 예금 대신 특정 주식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달러 가치 하락 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2021년 정보이므로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 단순히 과거의 성공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흐름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성공 투자는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해. 중요한 건 철저한 분석과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거야. 이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보,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주식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샘솟는걸.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거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들려드린 부부 강사님의 이야기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1,0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를 부부 강사님의 실패와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분명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학습,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성투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